오늘은 사이버 윤리에 대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4페이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라는 것은 인터넷상의 가상 공간을 뜻하는 거죠. 인터넷은 정보가 매우 빠르고 넓게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의사소통이 가능하기도 하죠. 그래서 유익한 정보를 빠르게 교환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군가에게 얼굴이 보이지 않아서 폭력을 가할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지켜야 되는데 이런 걸 네티켓이라고 하죠. 네티켓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밑에 있는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이란 것은 사이버 공간에서 언어, 영상 등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쾌감을 준다면 사이버 폭력이 되겠습니다. 아래 사이버 폭력의 유형 4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어떤 경우가 그거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버 명예훼손. 특정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입니다.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형태 중에 하나죠.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이버 언어폭력. 게시판, 쪽지 등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게시판뿐만 아니라 요즘은 여러 가지 SNS, 실시간 채팅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카카오톡을 이용해서도 특정인을 언어폭력을 욕을 하거나 비방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성폭력. 성적인 내용을 문자나 동영상, 사진 등을 통해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사이버 스토킹. 여러 가지 문자를 통해서 특정인을 원하지 않는 접근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접근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크게 우리는 사이버 폭력의 4가지 유형을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선생님은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어떤 경우에 사이버 폭력이 이루어지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상권 침해, 사이버 불링, 명예훼손,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초상권 침해가 해당하지 않는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몇 번일까요? 네, 3번입니다. 허락을 받고 인스타에 올린 학생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생님 영상을 올리거나 줌을 통해서 친구 얼굴을 영상으로 올린 인해서 것은 피해를 입지 초상권 침해입니다.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일이죠. 누군가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요. 최근 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 장면을 캡처해 페이스북 등에 올리는 일이 이틀 연속 발생했습니다. 교사의 초상권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지난 21일 해당 중학교 교장은 전체 학부모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들어가자 교사의 사진과 함께 외모 품평을 하거나 성적 대상화를 하는 글도 다수 보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전국 초중고교에서 온라인 개학이 시작됐는데 우려했던 교사들의 초상권 침해가 현실화되고 있는 겁니다. 원격 수업이 진행되면서 학생들이 화면을 캡처해 다른 영상에 합성하거나 외모 평가를 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교육부는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7일 원격 수업 영상 자료를 악용해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을 조치하고 피해 교사를 보호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부에서 관련돼서 이제 2건의 공문이 와가지고 그거를 안내했을 뿐만 아니라 성동강진교육지원청에서 온라인 교실 관련돼서 뭐 문제될 수 있는 부분들을 담당 변호사님이 좀 답변을 해주신 게 있어서 학교에 전체적으로 안내를 했거든요. 자, 사이버 불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단 따돌림을 말하는 겁니다. 해당하지 않은 것은 어떤 거일까요? 여러분이 알아맞히겠습니다. 네, 모두 다 됩니다. 지속적으로 카톡방에 초대하거나 테러와 데이터 공유를 강요하는 것 또한 사이버 불링입니다.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린 것도 공개적으로 올려서 퍼뜨린 것도 사이버 불링입니다. 집단 따돌림이 이젠 사이버 공간, 특히 스마트폰으로 옮겨갔습니다. 사이버 불링은 온라인상에서의 집단 괴롭힘을 뜻합니다.
스마트폰 의존도가 절대적인 청소년들 사이에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죠. 한 사람을 불러놓고 다수가 욕설을 퍼붓는 백카, 대화방을 나가면 자꾸만 초대해서 괴롭히는 카톡 감옥, 피해 학생만 남게 하는 카톡 방폭까지 유형도 다양합니다. 최근엔 익명 앱이나 공기계 휴대전화를 이용해서 가해자의 신분을 감추기도 합니다. 24시간 괴롭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피해자들의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4년 만에 개정해 오늘 공개한 학교폭력 사안 처리 가이드북입니다. 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모욕을 주거나 대화명으로 상대방을 욕하는 행위, 게임 아이템, 통신 데이터를 강요하는 것도 모두 사이버 폭력으로 규정합니다. 자해 영상을 공유하고 똑같이 따라해 인증하게 하는 속칭 인증놀이도 포함됩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생까지 399만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사이버 폭력은 직접적인 신체 폭행을 앞질렀습니다. 교육부도 교묘한 사이버 폭력이 신체를 때리는 것만큼이나 심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10대들 이런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라고 하는데 같은 반 아이가 저에 관한 악의적인 찌라시를 유포하고 단톡방에 저를 초대했습니다. 나가지도 못하게 하고 찌라시와 관련된 문자 폭력에 잠을 잘 수도 없습니다. 학교에 있건 집에 있건 어디서든 괴롭습니다. 요즘 말로 사이버 불링이라고 전문 용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으로 해결이 될까요? 법으로 해결이 무조건 된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때 조치를 안 하면 더 심각해지니까 학교폭력위원회에다도 고발하고 네. 그리고 뭐 지금 앞에 부분은 형사고발도 가능하니까 형사고발도 다 해버리는 게 나아요. 피해자에 대한 감수성이 좀 더 옛날보다 발달했어요. 예전에는 난 농담으로 한 거야라는 자기 입장을 많이 얘기했었는데 요새 이러면 이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피해자 쪽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는데 학폭이 대부분 위원들이 그쪽을 많이 보기 때문에 네네. 예전만큼 이렇게 쉽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대해 보겠습니다. 어떤 게 명예훼손과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은 걸 한번 골라볼게요. 어떤 걸까요? 네, 모두 다 해당합니다. 안 좋은 사실을 SNS에 올린 것 또한 모욕죄입니다. 거짓된 정보를 고의적으로 인터넷에 올린 것도 모욕죄입니다. 사진을 악의적으로 합성하는 거, 온라인상에 올린 거, 명예훼손죄입니다. 안녕하세요. 형사법 전문 박리나 변호사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규정은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에 있습니다. 컴퓨터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명예훼손을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요. 그리고 그 외에 말이나 종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명예훼손죄를 하는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형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307조의 명예훼손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통신망법 70조를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고요. 2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예훼손죄, 모욕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둘 사이에서는 성립될 수가 없고요. 가해자가 제3자에게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는 말 또는 피해자를 모욕하는 말을 하거나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으로 가해자가 다수의 사람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이 갈수록 어려지고 잔혹해지고 있죠. 게다가 만 14살 미만까지는 형사처벌을 안 받는 촉법소년으로 돼 있었는데요. 정부가 이걸 중학교 1학년인 만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자영 기자입니다. 만 14살 미만 청소년은 형법 대신 소년법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무거운 벌은 2년간 소년원에 가는 겁니다. 06년생 집단폭행 가해자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소년법 적용 나이를 만 13살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실제 법이 바뀌면 중학교 1학년도 성인처럼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전과 기록도 남습니다. 심각한 학교 폭력을 엄하게 다스린다는 취지인데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자, 무엇이 학교 폭력일까요? 신체폭력, 언어폭력, 사이버폭력,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강요, 성폭행. 자, 어떤 걸까요? 자, 모두 다 해당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자, 원래대로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에서 봤듯이 여러 가지 사이버 폭력이 있었습니다. 사이버 폭력은 누가, 어디서, 어떻게 입고했는지 알아내기 힘들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이 알게 되는 특징 때문에 상대방에게 회복할 수 없는 큰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워보겠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할까요? 가해자의 행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현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해결하지 말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사이버 폭력이 자신의 탓이 아니라고 자책하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에서 대화할 때 상대방은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보복하지도 않습니다. 사이버 폭력을 대처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오늘의 과제는 사이버 폭력의 사례를 적어보는 건데 자신이 경험한 사이버 폭력의 사례를 적어보고 어떠한 사이버 폭력 유형에 해당하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폭력 아까 4가지 유형이 있었죠. 그 중에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답을 적은 겁니다. 부모님과 함께 방문한 고깃집에서 질 좋지 않은 싸구려 고기를 사용해 사기를 당했다는 방문 후기를 남겼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자, 사이버 명예훼손이죠. 후기를 남겼다는 것은 게시판을 이용해서 특정인 아닌 다수의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글을 올렸다는 겁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다수에게 그 사람을 혹은 특정인을 비방하는 글은 사이버 폭력 중에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이처럼 내가 당했거나 혹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폭력이 가해졌거나 하는 경우를 적어서 오늘 과제물을 제출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심각한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주로 많이 겪는 일 중에 하나가 있죠. 게시판 쪽지 등을 이용해서 특정인에게 욕설 등을 하는 행위. 내가 하지 않았더라도 누군가가 나에게 SNS를 통해서 욕설을 하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사이버 불링, 집단 따돌림을 하거나 기분 나쁘게 했다면은 사이버 폭력에 해당합니다. 자, 그런 경험을 적어서 제출하는 게 오늘 과제입니다. 자, 그 다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업을. 자, 다음 강의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과제로 제출하는 걸로 오늘 수업은 이대로 마치겠습니다.